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소통보관소관 2022회계년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소통홍보관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보관 김상무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정일구 위원장님과 이종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소통보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근영 기획홍보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재현 소셜미디어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영관 언론 홍보팀장은 5급 승진과정 교육 참석으로 불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소통보관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 주요 집행 현황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1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22년 소통보관 일반회계 총 예산은 42억 5,506만 5천 원으로 이중 95.5%인 40억 6,481만 6,360원을 집행하였고 사고이월 4천만 원 발생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총 예산액의 3.5%인 1억 5,024만 8,6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 집행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42조 언론매체 이용 시정 홍보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예산액 11억 9,900만 원 중 64개 언론사 신문 구독료 4,264만 7천 원, 131개 언론사 활용 시 이미지 홍보비 9억 7,240만 원 등 예산액의 99.7%인 11억 9,566만 3천 원을 집행하여 0.3%인 333만 7천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예산액 40만 원 중 BIS용 외부 인터넷 사용료로 39만 6천 원을 집행하였고 시책 추진 업무 추진비는 2,500만 원 중 2,497만 9,300원을 집행하여 2만 7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3조 방송 장비 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청내 방송 시스템 유지 관리비로 377만 3,700원을 집행하였고 평택 로컬 포럼은 발제자 및 토론자 수당, 포럼 홍보비, 책자 인쇄비 등 4,137만 8,400원을 집행하여 362만 1,6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브리핑실 운영 사무관리비는 브리핑 정례화에 따른 사무용품과 소모품 구입비로 93만 8,700원을 집행하였고 평택 소통 상생 포럼은 예산액 1억 5천만 원 중 발제자 및 토론자 수당, 포럼 홍보비, 책자 인쇄비 등 1억 433만 5,600원을 집행하여 66만 4,4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공중파 및 시설물 이용 시정 홍보 사무관리비 예산액은 13억 400만 원으로 YTN 등 TV 광고 홍보비 3억 5,475만 원, CBS 등 라디오 홍보비 1억 800만 원, 지방의회, 지방행정박람회 홍보비 1,265만 원, 풀칼라 전광판, 극장 스크린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 홍보비 8억 2,593만 9,900원 포함 예산액의 99.7%인 13억 133만 9,9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0.3%인 266만 100원이 되겠습니다. 기획 홍보 추진을 위한 시책 추진 업무 추진비는 1,800만 원 중 1,799만 9,600원을 집행하여 4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는 경기도와 평택시 경기관광공사가 3자 협약을 통해 추진한 사업으로 공중파 및 유튜브를 활용하여 안정리 로데오 거리, 바람길 숲, 배다리 생태공원 등 우리시 주요 관광자원을 홍보하였으며 1억 500만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온 오프라인 홍보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예산액은 3억 2,400만 원으로 굿모닝 평택 제작에 1억 7,889만 6,200원, 사고 2월된 영상 라디오 CM 제작 홍보비는 완성본 수정 등으로 부득이하게 사고 2월되어 금년 1월 17일 4천만 원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도서관 조성, 설문조사 1,380만 원 등 2억 3,867만 7,600원을 집행하였고 굿모닝 평택 제작 계약 잔액 1,000만 원 및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홍보대사 활동비 지원비 2,200만 원 등 4,532만 2,4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굿모닝 평택 우편 발송을 위한 공공운영비 예산액 6천만 원 중 5,207만 6,870원을 집행하였으며 시민 참여 보상금 840만 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 소셜미디어 운영입니다. 소셜미디어 운영 사무관리비 예산액은 9억 1,600만 원으로 소셜방송 운영비에 3억 1,700만 원, 시정소식 알림톡 발송에 2억 5,770만 원, 채널 메시지 발송 4,537만 7,640원, SNS 홍보 운영에 1억 6,160여만 원, 시민 기자단 원고료 제작비 지급에 7,257만 원 등 예산액의 93.3%인 8억 5,545만 850원을 집행하였고 주 7회에서 주 2회로 알림톡 발송 횟수 변경으로 6.7%인 6,054만 9,15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상 정보 시스템 운영입니다. 화상 정보 시스템 운영 사무관리비는 1,841만 4천 원으로 홍보 기록용 사진 현상비 1,530만 9,500원, 소프트웨어 및 디자인 사용료에 294만 7,910원을 집행하여 예산액의 99%인 1,825만 7,410원을 집행했고 1%인 15만 6,59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1,915만 4천 원의 예산액 중 촬영용 장비 유지관리에 798만 5천 원, 관용차 유지관리비 345만 1,420원, 화상정보 시스템 유지 보수비 566만 2천 원을 집행하여 205만 5,58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7조 인력 운영비입니다. 보도자료 편집 및 발송 업무를 담당하는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예산은 4,336만 7천 원으로 이 중 3,635만 2,030원을 집행하여 701만 4,97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액 3,132만 원 중 부서 운영 소모품 구입, 초과 근무자 급량비 등 2,331만 5,260원을 집행하여 804,74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직원 국내여비는 2,160만 원 중 1,497만 7천 원을 집행하여 662만 3천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서 운영 업무 추진비는 360만 원 중 359만 6,720원을 집행하여 3,28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고 내구연한이 8년이 경과된 직원 의자 구입비로 81만 원, 자산 취득비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통업무관 소관 2022 회계년도 세출 결산안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소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소통보관 소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종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종원 의원입니다. 성과 보고서 54쪽 성과 지표 달성 현황을 보겠습니다. 소셜 방송 활성화 사업을 보면 2021년도 목표가 4,000명인데 실적이 16,546명이고 달성률이 414%입니다. 2022년 목표가 10,000명인데 실적이 38,000명, 달성률이 300%입니다. 목표를 좀 너무 과도하게 낮게 잡으신 게 아닌가 생각되고요. 그런 이유와 2023년도 구독자 수 목표는 몇 명 정도 예상하시는지 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그 유튜브 구독자 수가 저희가 뭐 밤새서 일한다고 이게 구독자 수가 늘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저희가 그만큼 영상을 많이 제작하고 그러니까 흥미로운 뭐 영상을 많이 제작해야지 또 구독자 수가 늘어나는 건데 2021년도에는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이제 코로나19가 많이 창궐할 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민들께서 유튜브 같은 거를 많이 구독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그때 이제 4,000명 목표로 했는데 16,000명의 이제 구독자가 있었고 그 코로나가 이제 종식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이제 4천 명에서 한 10,000명으로 그나마 늘린 건데 16,000명에서 이제 좀 줄어들까 해갖고 10,000명으로 잡았던 건데 코로나가 작년 상반기까지도 좀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가 또 젊은 세대 중심으로 소셜 그 콘텐츠를 제작하다 보니까 구독자 수가 좀 초과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금년도 목표는 25,000명으로 저희가 잡았습니다. 현재 그 유튜브 구독자 수는 지금 도내 31개 시군 중 현재 우리 시가 1위로 좀 돼 있습니다. 아, 네, 뭐 그거는 저도 네. 알고 있고요. 네. 근데 현재 저희가 3만 명이지 않습니까? 구독자 네. 수가. 근데 목표 그러니까 순증을 2만 5천 명을 예상하신다는 거죠? 아닙니다. 그냥 구독자 수를 저희가 좀 목표를 좀 조심스럽게 좀 잡은 거는 인정하고요. 그래도 3만 명 이상으로 잡아야 되는 게 아닐까요? 네. 예, 네, 지금이 지금 3만 3만 명이니까. 근데 이제 목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 영향으로 일반 시민들께서 많이 관심을 좀 많이 가지셨거든요. 우리 소셜 쪽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코로나가 종식되면서 많이 또 빠질까 저희가 또 나름 염려를 했다 보니까 예. 그래서 금년에 25,000명을 했는데 내년에 좀 현실적으로 좀 공격적으로 좀 한번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를. 네. 예, 뭐 소셜 미디어 팀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저희가 이 구독자 수의 경우에는 저희가 사실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이게 저희가 최대한 사실 이 4,000명 저희가 썼을 때 그 전에는 1,000명 단위였는데 저희가 내가 이 4,000까지 채우겠다라고 목표를 잡고 진행을 하다 보니 이게 사실 연말 쪽에 많이 구독자가 많이 늘어났거든요. 초반에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이 계획을 다음 연도 계획을 세울 때 그 목표 수치보다 구독자가 초월해지는 경우가 조금씩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좀 공격적으로 목표를 계속적으로 수정하면서 계속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도 3만 명 현재 구독자 수가 3만 명인데 목표를 2만 5천 명으로 잡는다는 거는 조금 목표 수치가 잘못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의원님 들어요. 참고로 우리가 이게 그 성과 목표를 제출하는 게 매년 9월입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실적 달성률은 연말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시차가 좀 있습니다. 예. 9월에 이제 목표액을 그렇죠. 9월에 이제 그러니까 목표를 제출을 하는 거고 9월 현재는 안 됐었기 때문에 예. 근데 실적은 또 연말 기준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건 좀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시에 이 유튜브 소셜 미디어 방송의 구독자 수는 신규 가입자를 늘리는 것보다 기존 가입자를 방어하는 데 더 치중해야 되는 건가요? 양면이 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신규 구독자 수도 늘려야 되고요. 어차피 우리 시가 이제 인구는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인구는 늘어나는데 구독자 수는 정체되면 또 안 되니까요. 구독자 수는 늘리고 기존 구독자 수는 또 예,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 공공기관에도 일정 양의 그 구독자가 생기면 가입자가 생기면 어떤 방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광고 같은 게 이렇게 붙거나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나요? 저는 그- 공공기관은 네, 맞습니다. 유튜브의 경우 원래 제가 기준은 정확하진 않은데 10,000명 이상 넘어가면은 채널에 광고를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유료화 채널로 하지 않기 때문에 광고가 따로 붙진 않습니다. 유료화 채널로 공공기관은 할 수 없는 건가요? 뭐 사실 버튼 하나 누르면 유료화를 할 수 있긴 한데 저희 시 채널 같은 경우에는 굳이 유료화로 해서 사람들이 보기 어렵게 하는 것보다 일반 시민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 구독자 수에 대한 목표는 좀 고민을 좀 해주시고요. 현재 달성된 목표에서 그 순중 가입자하고 그리고 저희가 방어해야 될 가입자 이런 것도 좀 어떤 범위 내에서 좀 선정을 좀 해주셔서
나중에 저희 상임위에 좀 같이 공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45조 세출 주요 집행 현황 45쪽에서 그 사고 이월된 4천만 원이 있는데 네. 이게 주요 집행 내역에 영상 라디오 CM 제작 홍보 4천만 원과 사고 이월된 홍보 영상 및 라디오 CM 제작 홍보비 4천만 원과의 좀 관계성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전혀 아니, 다른 동일 건이고요. 예. 이게 작년 민선 8기 들어서 저희가 이제 CM 제작을 신규로 다시 제작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제작 용역 기간이 작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였습니다. 그다음 이제 제작 완료는 12월 31일 전에 됐는데 저희 이제 그 간부 공무원들 회의 때 한번 영상을 시연하면서 좀 수정본이 있다 보니까 부득이 해를 넘겨갖고 금년 1월 17일 날 집행을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사고 이월이 됐습니다. 그러면 주요 집행 내역에는 빠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주요 집행 내역 4천만 원에서는 빠졌어야 되는 게 아닌가? 사고 이월에만 4천만 원이 잡혔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 제작비 4천만 원에 대해서는 그 어차피 지급이 안 된 거고 사고 이월 돼서 1월에 올 1월에 예, 예. 지급이 된 거죠. 네. 그럼 주요 집행 내역에는 좀 빠지는 게 맞는 거죠. 8천만 원인가요? 4천만 아니 원. 4천만 원. 4천만 원이요. 예. 네, 같은 건입니다 지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요 집행 내역에서 빠지는 게 맞는 건가요? 팀장님? 답변 드리면요. 이게 2022년도 예산이 집행된 거기 때문에 주요 집행 현황에 나오는 게 맞다고 봅니다. 23년도 예산이 아니고 22년도 예산으로 집행을 했기 때문에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내역 설명에 사고 이후에도 4천만 원이 들어가 있고 주요 집행비에도 4천만 원이 들어가 있어요. 네. 어디 한 군데 빠져야 된다는 그 네. 사고에만 넣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집행을 했다 이렇게. 네, 의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종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예, 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42페이지 보면 수어 통역 활용 언론 브리핑이 있어요. 40만 원인데 지금 1년에 40만 원만 쓴 거잖아요. 예, 작년에 4번 했습니다. 네, 그 4번이 주로 어떤 때 언론 브리핑을 할 때 썼나요? 작년 3월 22일 날 네. 그 평택시 일회용품 없는 공공청사 만들기 추진하고요. 네. 고도 국제 신도시 내 방치 폐기물 처리 관련 현안 사항 입장 발표를 했었고요. 네, 네. 3월 30날 우리시 이중 항만 배후단지 개발 의지 확고하다는 발표를 한번 했고요. 3월 31일 날 아주대학교 평택병원 건립사업 이행권에 대해서 이제 브리핑을 했고요. 그리고 작년 11월 23일 날 개발 제한구역 지제 역세권 원평동 일원에 대한 개발 방향에 대해서 브리핑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거의가 1시간이 안 넘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통 이제 잠깐. 기준표 지급 기준표에 10분이 네. 이제 1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10분에 10만 원. 예. 그럼 10분 안쪽에 거의 다 끝난 거네요. 보통 네이버 레슨은? 10분 전후로 보통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수어 통역사가 우리 평택시내 큰 행사들에는 네. 다 해야 되는데 그건 각 과에서 행사는 거기서 다 지불하는 거죠. 아니 각 과에서 하는 거고요. 네. 저희 그러니까 소통본부관에서는 예, 4번밖에 없었다고 그러는 브리핑 거잖아요. 때만 저희가 언론 브리핑 때만. 예예 예. 그럼 우리가 지금 그 뭐야 스크린이나 이런 거 할 때는 수어가 전혀 안 들어가나요? 홍보할 때 스크린 홍보 저기 있고 뭐 그뭐 응, 응. 전광판 네, 활용하는 전광판 이럴 때는. 그럴 때는 지금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안 들어가고 예. 있어요? 그걸 새로 할 때는 좀 넣으셔도 좋을 것 같은데 기존 제작한 거야 뭐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다시 뭐 제작을 한다 하면
뭐 그거 넣는 건 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한번 참조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네네네. 그 다음에 44페이지 보면 박람회를 통한 홍보가 있어요. 네. 그 박람회 통한 홍보는 어떤 방식으로 하죠? 그 주로 현수막인가요? 뭘로 해요? 저희 네. 이미지 배너로 광고를 배너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박람회가 네. 이게 언론사에서 주최하는 박람회입니다. 네네. 이제 의회하고 행정 이제 박람회인데 보통 이제 수원 커뮤니티센터에서 보통 많이 개최하거든요. 네네. 그 개최하는 그때 특정 배너. 언론사에 이제 배너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며칠을 하는데 그 배너를 몇 개를 만드는데 1,200만 원씩 들어갔길래 몇 번을 했길래 그러죠? 그 배너 부스가 있습니다. 네. 부스에 양쪽 면을 네. 현수막 대형 현수막으로 맞추다 보니까요. 좀 저 대형 현수막으로 이렇게 쭉 예, 거는 거죠? 두 개를 몽골 텐트 안쪽에 붙이는 겁니다. 포함 또 참가비 또 있습니다. 예. 그렇지. 내가 볼 때는 이거 홍보 그거 한 그것만으로는 이 가격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뭐 홍보 시안 정비가 있어요. 홍보 시안을 어떤 거를 정비를 하신 거예요? 4,162만 1,500원. 44페이지. 네. (44페이지) 네. 공중파 및 시설물 이용 시정 홍보 쪽에 보면 아래쪽 하단에 홍보 예. 시안 정비. 의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네. 저희가 이제 작년에 네. 이게 4,657만 원을 이제 집행 4,162만 1,500원을 집행을 했는데 네네. 그 참여 그러니까 내역을 말씀드리면은 작년 3월 달에 이제 투표 참여 네. 현수막 제작하는데 네. 297만 원을 좀 했고요. 네. 그리고 뭐 저기 그 아까 말씀드린 박람회 네네. 거기 이제 배너라고 있잖아요. 네네. 이게 세워놓는 거 네네. 그런 거 제작하는데 좀 들어갔고요. 네. 그 뭐 보통 이제 그 저 언론사에서 주최하는 행사 같은 게 있어요. 네네. 뭐 축제 좀 비슷한 네. 그런데 이제 뭐 그 언론사에 이제 특별 광고 네. 비슷하게 또 나가는 해는 게 거예요. 그 왜냐면은 자체에 있는데 여기서 또 왜냐면 해서 기존에 이제 네. 광고는 이제 네. 언론사별로 저희가 알아서 이제 하는 ABC 거고. 네. 아니 그러니까 ABC 등급대로 이제 횟수대로 나가고 특별히 그 언론사에 주최하는 행사 같은 거 있으면은 또 해서 또 놓는 특별 거예요. 광고로 또 좀 해주는 게 또 있습니다. 더 이상 그 이제 묻지 않겠습니다. 그 버스 승강장에 요번에 최근에 이제 버스 승강장에 보면은 시안 이렇게 크게 좀 해놓은 게 있어요. 그거 좀 제작을 했습니다. 더 물으면 골치 아플 것 같으네요.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46페이지 시민 기자단 원고료가 있어요. 그 시민 기자단이 어떤 원고료를 주길래 꽤 많은 돈이 나갔어요. 46페이지. 네. 네, 저희 시민 기자단 같은 경우는 블로그 시민 기자단이라고 해가지고요. 시민분들 50여 분 네. 기자단을 위촉해서 그분들이 글을 써주시면 그걸 저희 블로그에 올려서 홍보를 진행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그 기자 그 내용도 발췌를 하고 글도 쓰고 그래서 올면 여기서 알아서 뭐라 그럴까 편집 같은 거 안 하고 그대로 올리나요? 아니면은 심사 기준을 해서 올리나요? 기자분들이 취재하고 싶은 내용을 저희 카페에 올려주시고요. 네. 그럼 그걸 저희가 승인을 해드리면 그걸 사진이랑 글을 쓰셔서 올려주십니다. 그럼 거기서 이제 오타나 이런 부분 정도만 저희가 수정을 해서 정리하고.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그런 거를 좀 거쳐서 올린다는 거죠. 그냥 올리는 건 아니고 50명이
원고료를 그럼 얼마를 주는 거야 한 기상당요? 건당 4만 원입니다. 건당 4만 원. 예. 그러면 이게 이게 얼마? 월 최대 6건 할 수 있고요. 월 최대 한 1인당 예, 예. 1인당 6명. 이거를 그러면 지금 그 기자단들이 1년에 하는 건수가 몇 건이에요? 계산을 해보면 50명 곱하기 4만 원씩만 5사 2천. 작년과 건수로는 네. 보니까 작년에 1,186건을 예, 기사를 작성을 해 1186 주셨습니다. 건. 예. 이거를 뭐 다 달라고 그러면 너무 힘드실 것 같고 예시를 들어서 한 10개 정도만 저한테 좀 보여주세요. 예. 네, 그 네. 평택시 블로그 네. 예, 거기에 이제 올리거든요. 네, 기자단들이. 네, 네. 예. 그냥 사례를 한번 예, 나중에 예, 주세요. 한 알겠습니다. 10건 예. 정도만. 예. 그다음에 그 밑에 홍보 기록용 사진 현상이 있어요. 홍보 기록용 사진을 현상을 해서 이걸 어떻게 보관해요? 일반 시민들 네. 뭐 저 예를 들면은 뭐 시민의 날 네, 네. 기념식 때 찍은 그 사진. 수상 받 상, 네, 네, 그러니까 네. 표창장 받으신 네, 네. 분들 그분들 인하해서 이제 드리는 거고요. 아 그걸 줘요? 예, 각 당사자들한테? 읍면동으로 보내드립니다. 사진만 아니면 액자까지 해서요? 사진 그냥 그 간이 액자라고 있습니다. 네, 네, 이제 네. 종이로 이렇게 된 거. 아, 네, 네. 거기다가 넣어갖고 읍면동으로 보내드립니다. 그게 지금 1,500만 원인 거예요? 그 사진 인화료가 뭐 장당 보통 500원이고요. 네. 예. 그 사이즈가 57 사이즈가 500원이고 80 사이즈는 8 곱하기 10 네, 사이즈는 네, 네. 2,500원 정도 하고요. 그 액자 같은 게 뭐 액자 같은 거 구매를 또 해야 되고요. 그러면 1년이면 1,500만 원이면 그거를 행사 때마다 찍은 뭐 그런 걸 그 다 57 수가 사이즈가 있다는 작년에 거예요? 네. 8,493장을 인화를 했고요. 예. 8 곱하기 10 사이즈는 265장을 인화를 했습니다. 그럼 주로 시장님하고 수장 내역을 인화하겠네요. 거의 뭐 만약에 이제 표창장 같은 경우는 뭐 시장님도 있으실 거고요, 네. 의장님도 계실 거고, 네. 그 각을 국회의원님하고 국회의원님들도 계실 거고요. 그걸 한 거를 다 개인한테 준다는 예, 얘기예요? 읍면동으로 보내드립니다. 저도 이거는 홍보 기록용이라고 해서 시에 필요한 그런 건 줄 알았더니 개인한테 주는 거였네요. 기록용도 있고요. 기록용도 있고 예, 기록용은 그럼 현상을 해서 어떻게 보관을 해요? 현상해갖고 일단은 디지털로도 보관하고요. 네. 예, 앨범식으로 해갖고 앨범식으로? 예, 보관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게 우리 시의 또 역사가 네, 되는 예. 거기 때문에 네. 예. 그런 식으로만 했는데 개인한테 가는 건 저도 처음 알았고요. 그렇죠. 그 뭐 디지털 시대지만 또 현상을 해서 연도별로 쫙 이렇게 네. 앨범을 만드신다 이거잖아요. 그 다음에 저기 45페이지 하나 제가 저긴데 그 홍보대사가 지금 우리가 몇 명이죠? 네 명입니다. 4명이 다 직업이 어떻게 되죠? 그 가수 네. 그리고 뭐 예능인 예능인 그리고 아나운서 그리고 저 오케스트라 지휘자 있습니다. 지휘자. 더 하실 의향은 있는 건가요? 지금 만약에 뭐 유명인이고 네. 우리 씨를 홍보하는데 앞장서겠다 하신 분 있으면은 네, 우리가 발굴하고 선택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해야 돼요? 아니죠. 뭐 그분들이 할 수도 있고 진짜 평택에 뭐 연고가 있던지 평택을 홍보하겠다고 하신 분 있으면은 네. 이 홍보대사도 개발을 해야 되는 거네요. 더 근데 하실 뭐- 의향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그렇죠. 만약에 진짜 유명인이 우리 씨를 어디 뭐 방송이든 어디든 뭐 평택시를 알리고자 하면은 글쎄 뭐 그 부분도 좋은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아나운서님을 많이 행사 때마다 쓰시는데 네. 남자 아나운서 좀 한 분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에는 근데 예. 때와 장소에 따라서 가끔은 남자 아나운서가 필요할 때도 있거든요. 그 부분은 더 이상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고 때로는 그 행사에 따라서 남녀가 서야 될 때 또 남자 아나운서가 떠야 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아나운서가 여자분이니까 계속 그 부분을 같이 이렇게 일을 하시는데 그건 조금 시정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네, 바래요.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예, 유정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좀 전에 이종원 의원님께서 그 질의해 주신 내용에 조금 첨언 질의 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 그 성과 보고서인데요. 정책 사업 목표에서 다양한 매체 활용한 소통과 시정 홍보를 우리 시의 성과와 노력을 확산한다. 그 유튜브 관련해서 소셜 방송 활성화 아까 목표가 2021년에 달성 성과 목표 4천이었고 달성 22년도에 만 구독자 수로만 아까 집계를 하셨었잖아요. 네. 이제 이게 전에 기억이 나는 게 내년도에는 만을 목표로 하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노력해 보겠습니다 하셨는데 이미 3만을 초과하셨다. 라고 이제 이종원 의원님께서는 이거를 너무 낮은 목표가 아니냐라는 그 취지를 이제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 측정 산식에 있어서 구독자 수로만 할 것이 아니라 유튜브 특성상 조회수도 있고 이거 전에도 저희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좋아요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컨텐츠를 퍼가는 공유의 기능도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현재 우리 22년도에 제작된 유튜브 컨텐츠 수가 어떻게 되죠? (2022년도에) 외부에 55회 그 내부 제작 81회 해가지고 136회 제작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136개의 컨텐츠가 유튜브 그 채널에 올라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컨텐츠 중에서 조회수가 가장 높은 컨텐츠는 조회수가 얼마나 됩니까? 이게 가장 높게 나온 것은 한 5만 회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5만이요? 네네. 이제 저희가 단기간에 유튜브 구독자 수가 이렇게 경기도 1위 정도 되는 구독자 수를 보유하고 있는 건 좀 이제 좀 놀라운 성장력인 것 같고 열심히 해주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해주셨고 다양한 컨텐츠가 이렇게 있다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요. 근데 구독자 수 3만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조회를 해봤을 때 좀 인기가 있는 연예인이 출연한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기본 8,000에서 9,000 정도의 조회수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조회를 해보니까. 그런데 시정 홍보가 들어간 컨텐츠의 경우에는 컨텐츠의 내용이 시민에게 와닿지 않는 것인지 어떤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건 분석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겠지만 200회를 넘기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대부분이 최근에 올라온 것도 그랬고 어떤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 홍보 영상은 200회가 넘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저희 의회에서 올라가는 회기 때마다 올라가는 유튜브 방송보다도 조회수가 낮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구독자가 3만이 아니라 저희 의회 유튜브는 얼마 안 되거든요. 1,000명도 안 되는 상황이긴 한데 예. 네, 364명이라고 저희 위원장님 말씀해 주셨는데 어쨌든 이 목표라는 성과지표라는 것의 목표는 측정 산식에 있어서 어떠한 기준을 계속 이제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단지 구독자 수로만 성과지표를 잡을 것인지 특히 유튜브 같은
것은 이 지금 우리 소통보관의 중심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목표를 구독자 수를 단일화 요 하나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조회수를 1000개 더하기 뭐 좋아요 수 이 컨텐츠가 어떻다 정말 와닿는다라고 해서 구독자가 좋아요를 눌러주는 것 자발적으로 눌러주는 것 그 개수가 몇 개 그다음에 이 컨텐츠를 퍼서 내가 어디로 같이 공유를 해주겠다라는 의도 그 숫자를 산정하는 것들 그 개수 그다음에 우리 시의 컨텐츠 제작 수치 예산 얼마가 들어가고 해서 그것들을 모두 포함한 것을 측정 산식으로 매기는 것 그걸 가지고 목표를 잡아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단순하게 구독자 수로만 이게 가능한 목표가 나올까요? 정책 이 사업 목표가? 사실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 조회수, 좋아요, 공유하면은 너무 이게 좀 세분화가 되다 보니까 어렵겠죠, 물론 어렵긴 뭐 하죠. 구독자 수는 목표를 달성했는데 예를 들어 갖고 뭐 4가지 5가지 항목이면은 같은 콘텐츠인데 어떤 뭐 공유에서는 또 저조하게 나올 수도 있고. 근데 사실 유튜브 하면은 가장 대표적인 게 저희는 이제 구독자라고 본 거거든요. 구독자와 좋아요죠, 구독자 수. 보통은. 예, 예. 그래서 좀 너무 세분화하면은 지금은 이게 힘들겠지만 목표가 이제 점차적으로 그 유튜브 스튜디오 그 안에 들어가면 통계 수치 낼 수 있는 데이터화가 이미 쉽게 될 수 있는 것들로 나와 있을 거예요. 네, 카운트화가 예, 또 그렇죠. 있을 거예요. 예. 그러면 그걸 좀 다양하게 활용을 하셔서 이 정책 사업의 목표를 성과 지표를 조금 구체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는 게 오히려 맞지 않을까. 네, 하여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제 올해는 좋아요로 이 구독자 수로만 하셨지만 내년도에는 이것 플러스 좋아요 수. 그러니까 우리가 만든 콘텐츠를 평가받을 수 있는 것도 있어야 하지 않나라는 거죠. 관객이 늘어났다면 콘텐츠를 평가할 수 있는 것들도 들어가야지 무조건 저희가 뭐 시민만 늘어났다고 해서 내실이 있는 잘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저희가 뭐 이렇게 활동을 할 때도 전체적으로 시가 운영될 때도 그러니까 이것 또한 한번 고민을 해서 내년도에는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양적 성장만큼 질적 성장도 같이 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위에 그 특집 기획 보도권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이건 좀 궁금해서요. 그 보도 건수로 목표가 달성 성과 1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보도 건수로 측정 산식 이게 어떻게 나오는 거죠? 이게 보통 우리가 이제 매일 이제 보도 자료를 저기 언론사에다 뭐 배부하는 게 보통 한 2, 30건입니다. 읍면동 행사까지 다 포함해서 여기 성과 집회에 나오는 특집 기획 보도는 일반적인 우리가 보도 자료를 뿌리는 게 아니고요. 그 언론사에서 우리 시에 뭐 이번에 뭐 반도체든 뭐 수소든 특집 기획 기사로 지면을 할애하고 그 언론사에서 저기 뭐 표현해주는 건수입니다. 그래서 이게 100건이 이게 숫자가 좀 저기 한데 100건이라면은 3일에 한 건 정도씩은 한 건은 우리 시 특집 기사가 나온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그게 좀 저희 이제 실무를 보는 입장에서는 그 특집 기획 기사가 3일에 한 번 나오는 게 사실은 쉬운 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네. 매일 나올 수는 없거든요, 사실은. 예. 보도 건수가 측정 산식. 그러니까 우리가 이다. 보도 자료를 뿌려갖고 그 언론사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요. 예. 그 언론사에서 취재를 해갖고 인정을 하는. 예. 아, 그러니까 특집 기획 기사를 언론사에서 내주는 겁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 성과 보고서를 보았을 때 측정 산식에 대한 것이 조금 많이 생각을 깊이 하게 되는 것들이 몇 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유튜브에 대한 내용은 적극적으로 반영을 좀 해주셨으면 알겠습니다. 좋겠습니다. 팀장님. 네, 이상입니다. 예, 유정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네, 최재형 의원님. 그 결산서 56페이지 그 세액 수입 관련해서 예.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예산 현액을 전부 다 하나도 안 잡으셨어요? 그거는 저기입니다. 그 직원들 여비 부당 여비 반환한 금액입니다. 이게 예, 이적세 예, 수입에 예. 그 외 수입 잡힌 게요? 예. 직원들 직원들 소통본부가 이제- 직원들이요? 예. 그 간내 부분이에요? 출장 여비 네. 뭐 예를 들면 작년에 선거 때 네. 그 선관위 작업하러 갔는데 출장을 달고 왔는데 나가면 안 된다. 그 선관위에서 별도로 수당을 주기 때문에 출장비를 여기서 또 시에서 또 주면 안 시에서 된다. 나가면 안 그래갖고 된다. 그런 것 등 해갖고 그거에 대한 반납 금액입니다. 반납 금액이요? 예, 여비 반납 금액. 그래서 이게 예. 없다가 생겼구나.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질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시 예, 최종구 의원님. 예. 별다른 건 아니고요. 영상을 바이럴을 합니까? 바이럴 작업을? 광고 네. 유튜브 내부 광고 조금씩 조금씩 진행을 하고, 진행합니까? 예. 광고비를 저희가 따로 책정을 하고 있습니까? 운영하는데 네, 소셜 방송 용역 안에 광고비를 안에 조금씩 그 비용이 얼마나 돼요? 바이럴 광고가? 작년 같은 경우에 3,200만 원이었습니다. 3,200만 원. 유튜브 쪽만? 네네. 그러면 이제 몇십만씩 조회수가 나올 수 있죠. 예. 퍼지면. 그러니까 1분 55초짜리 평택 소식을 편리하게 알려드립니다. 이 문자 서비스 신청 방법 55초짜리 영상이 조회수가 6만 개가 찍혀요. 이게 바이럴의 힘이거든요. 예. 근데 지금 그래서 조회수를 기준으로 해서 그걸 해보자라는 게 의미가 없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는 바이럴을 얼마나 이제 걸었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는 그 수치가 조회수가 이제 출렁출렁 할 수 있어서, 바이럴에 의해서 이제 제가 막 반론을 제기하려고 말 긁은 건 아니고요. 이제 알아보려고 긴 건데, 그래서 알겠습니다. 예. 질의 있으신 의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통본부간 소관 2022학년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소통본부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